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직접 사죄했지만 진정성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가운데 신천지 측이 예고 없이 한 사회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개강을 연기하고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 일대에는 순교자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순교 정신을 되새기며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 있는 영암의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를 표했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이단 전문가 사이에선 진정성 없는 사죄라는 평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고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적이 묘연했던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직접 사죄를 표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주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인 모습은 그간의 의혹을 덮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죄한다면서도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뭔지 모른다거나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내리려 하는 등 코로나에 대해 무지하고 경각심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쇠한 이만희 교주 옆에서 답변을 코치한 김평화 씨에게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김 씨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행정서무로 최근 김남희 씨가 탈퇴한 후 이만희 교주 최측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죄의 진정성을 찾긴 힘들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검찰의 그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최대한 저자세의 그 불충분한 해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 2번 했다고 어떤 큰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해서 저거 진정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불성설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로 인해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고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좀 신천지를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단체니까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고 수사해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징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신천지 압수수색을 찬성한다는 반응이지만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는 거짓을 일삼는 신천지를 믿어선 안 된다며 강제 수사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저 또한 신천지에서 많은 거짓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진실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부디 정부가 이 탈퇴자들을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호소를 부디 들어주시고 이만희 총회장을 수색하고 구속시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가 예고 없이 120억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 확산 책임이 신천지에 있다고 보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지목됐지만 신천지 측이 사과는커녕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본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점들은 공익에 해하는 행위로 보고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예정입니다. 신천지가 서울시에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법인을 등록한 건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새하늘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법인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대표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로 돼 있습니다. 신천지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는 종교단체에서 동호회 수준의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보도되자 신천지는 지난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1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기부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기부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압박을 느끼고 이를 무마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익 사업이 없는 신천지가 교도들한테 강제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거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액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16일 신천지의 법인 취소가 결정되는 가운데 신천지의 이 같은 대응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학 캠퍼스는 개강 연기와 온라인 수업 대체로 텅 비었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줄줄이 예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가득할 대학 캠퍼스가 지금은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개강 연기를 권고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주요 신학대학교들도 개학을 2주가량 미뤘습니다. 또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 시간과 연락처를 모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2주가 지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안정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거나 과제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개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출석해서 수업하는 것은 아마도 그로부터 또 2주 후로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웨딩 업계에도 번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예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고 신혼여행 역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100여 곳에 육박하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준비해놨던 일정이 모든 게 다 어그러져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었고요. 계산하면 한 위약금이 한 40% 정도 묻는 것 같아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코로나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코로나19로 인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대관을 취소하게 해달란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관련 상담 건수는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상담 맵에 나타난 해외여행과 예식, 항공 등에 관한 상담이 한 달 만에 3,000건을 넘어선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에서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순교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는 순교자의 숭고한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순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순교의 씨앗으로 세워진 전라남도 영암의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월출산의 고장 영암.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왕인박사 유적지 부근에 가면 큰 무덤 하나가 보입니다.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은 수십 명의 유해가 나란히 묻힌 이 묘소는 한국전쟁이 이 땅에 남긴 상흔 중 하나입니다. 무덤에 얽힌 사연은 영암 지역 교회들의 숭고한 역사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영암까지 내려온 인민군은 초가주막에 구림교회 성도 19명을 몰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조그마한 초가 사방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깥에서는 인민군들이 총뿌리를 겨눕니다. 당시 15살, 구림교에 다녔던 김원로 목사는 그날의 기억이 뚜렷하기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8개밖에 없었어. 나도 4km 떨어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부딪혀서 잡아들어가려 나는 도망갔지. 예, 남들이 나보다가 좋은 순교의 기회를 놓쳤냐 그러는데 화염 속에서도 흘러나온 성도들의 찬송 소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의연함을 보였습니다. 순교의 피는 구림교회만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암 읍교회와 상월교회, 매월교회 등 영암 지역 8개 교회에서 87명의 성도들이 오직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그 후예들은 교회를 재건하고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순교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순교자 기념관도 건립했습니다. 영암군 106개 교회 안에 8개 교회 순교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교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기에 순교 기념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영암 지역의 교회들. 순교 직전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담대한 신앙은 오늘날 교회에 귀한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구림교회 김경원 목사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순교 신앙을 계승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 순교의 미랄이 또 그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은 우리 영암 지역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을까? 참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영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국제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이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기독문화계도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연기되는 등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주 기자와 최로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제기독교 이단 대책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주범인 이단 신천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기협은 이날 언론들로부터 신천지를 교회로 지칭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일반 사회가 따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신천지는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사기 집단이라며 신천지를 교회 대신 집단으로 신천지 교인을 신천지 신도로 지칭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교회가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처럼 사는 성도를 뜻한다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내방한 박 장관은 먼저 많은 한국교회가 정부 시책에 따라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한 고비라며 한교총을 비롯한 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교회가 예배 형태를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교회의 예배 취소를 강요하는 듯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독문화계도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연기되는 등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재개봉하기로 한 영화 교회 오빠는 26일로 개봉일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 예정됐던 영화 예배 시사회도 전면 취소했습니다. 3월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도 5일로 예정됐던 시사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개봉 일정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로 뮤지컬 지저스는 이번 주부터 공연을 무기한 중단했고 기동 뮤지컬 극단 광야도 4월에 예정돼 있던 루카스의 상영 일정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기동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던 개막식을 6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신촌필름포럼은 8일까지 임시휴관에 들어갑니다. 필름포럼 관계자는 관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극장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기독교영화제가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기독교 영화 제작사 파이오니아 21 연구소는 영화제를 앞두고 다음 달 20일까지 출품작을 모집합니다. 서울 마포구 S플렉스 센터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상금도 전달합니다. 공동위원장 김상철 목사는 영화와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출품작은 장편, 단편 상관없이 연구소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와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시화됐다며 한국인 입국 제한이 늘어나 인적 교류뿐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 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조속히 원상복구되고 제한 조치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개학 전까지 2주 동안 긴급 돌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오후 7시까지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은 오는 23일로 미뤄졌고 전국 어린이집도 22일까지 휴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고 유초등 긴급돌봄에서는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 지도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국토관측 전용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됩니다. 이번 계획은 주체별로 중앙부처에서 72개, 전국 지자체에서 881개 등 총 4,035억 원 규모 953개의 공간정보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전국 3차원 지도 시범 사업과 국토 전용위성, 지적제조사,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51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공간정보 산업계 발전을 위해 국가 지원 사업 체계도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말론 사무소가 신천지 증거장막 위장교회 63개 리스트를 유튜브를 통해 전격 공개했습니다. 위장교회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마치 한국 정통교회인 것처럼 위장해서 활동하는 곳으로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공간입니다.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장은 이번에 신천지가 발표한 1,100개 시설 명단과 비교해보니 25곳이 빠져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큰 책임을 지는 신천지가 고의로 장소를 빠뜨렸다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증거장막에 대해 서울시가 다음 주 중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취소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TBS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5%가 찬성했으며 모름 무응답은 6.8%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역별 찬성 비율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87.6%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8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긴급 부호금의 사용처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목회 방안 등을 주제로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긴급 모금의 대부분은 월세 부담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스크와 방역복 지원에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좌담회에서 목회자들은 신천지 탈퇴자들의 정통교회 정착을 돕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오는 22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교회에서 2020 기도포럼을 개최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서울신대 정병식 박사, 감리교신학대 이후정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이날 나온 신앙고백과 기도백서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표준기도서가 제작되며 전국 교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 불필요한 방문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등 9곳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선 충분한 주의를 요구하는 레벨 1단계를 지정했다가 이번에 한 단계 주의 등급을 높인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 2로 올린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전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단계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진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6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윈난성과 스촨성에서 시험 가동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당국이 원전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기차의 운행 속도를 낮추는 등 발빠른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해 최고 사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란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이 극도로 부족해 국민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국민이 필요한 물품을 횡령하려는 이런 사재기 행위는 최악의 경제범죄라며 의료용품 장비를 사재기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4월로 추진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양국 모두 코로나19 억제 대책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4월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국내 사정을 중국 측에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이번 주 중 연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